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 알라바마 대학의 최다혜입니다. 오늘은 페일린 PCI 매뉴얼 제2장의 43장부터 50장까지 읽겠습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어린이의 약 70 내지 80%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별 도움 없이도 유창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아이가 말을 더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학창시절과 그 이후에도 말더듬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언어 재활사들의 과제는 말더듬에 대한 언어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더듬 분야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말을 계속 더듬는 아이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지속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가 유창해지는 아이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회복이라는 용어는 중독 문제를 연상시킬 수도 있어서 우리는 지속적 말더듬의 반대 의미로 일시적 말더듬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지속성에 대한 연구. 수년 동안 초기 말더듬에 대한 연구의 핵심 목표는 말을 더듬는 유아기 아이들의 말더듬 지속성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말을 더듬기 시작한 아이가 언어 치료의 개입 없이 유창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은 말더듬 하위 집단의 상황을 관찰한 연구들입니다. 일리노이 연구. 미국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특별히 말더듬이 발병하기 직전에 어린이들이 모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원이나 광고를 통해서 아이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말을 더듬는 아이들의 임상 모집단은 아니고, 그 결과에는 치료를 받은 아주 적은 수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트레흐트 연구. 이 연구는 네덜란드 연구인데 부모 중 한 명이 또는 부모 모두가 말을 더듬는 어린이들이 선택되었다. 울룸 연구. 이 연구는 독일에서 행해졌고, 이 연구의 아이들은 말더듬에 대한 걱정을 이유로 의뢰되었기 때문에 임상 모집단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엘브스 연구. 이 연구는 호주에서 수행된 연구로 아이들은 말더듬 발병 직전에 모집되었는데 이들은 초기 언어 발달에 대한 큰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이었다. 펄디 연구. 4세에서 5세에 초기 평가를 받고 9세 또는 10세가 될 때까지 해마다 방문을 통해서 종단 추적을 받은 어린이들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 역시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는지 또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없이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임상 모집단에 가깝다. 밴더빌트 연구. 이 연구에서는 한 어린이가 지속적인 말더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게 해주는 여러 요인들이 연구되었다. 미시간 연구. 미시간 주립대학교 및 미시간 대학교의 언어 생리학 교실에서 실시된 연구로 말을 더듬는 아이들과 더듬지 않는 아이들의 뇌 발달 평가를 위해 구조적 및 기능적 신경 영상 기법 모두가 사용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여러 연구들에서 나온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 말더듬의 가족력. 말더듬의 가족력을 살펴보는 가장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는 일리노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제 막 말을 더듬기 시작한 아이들의 말더듬 가족력은 지속성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유일한 예측 변수지만, 가족력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력의 패턴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서 말더듬이 지속된 가족력이 있는 아이는 말을 계속 더듬을 위험이 있는 반면,
친척이 말을 더듬다가 유창해진 가족력이 있는 아이들은 말더듬이 해소될 확률이 더 높다. 예를 들어 암브로스 콕스 야이리에 따르면 말더듬이 해소된 가족력이 있는 아이에게 그와 같은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65% 정도 된다. 울룸 연구에서는 아이가 말더듬을 멈춘 시기에 따라서 말더듬이 지속된 가족력의 역할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일찍 유창성을 획득한 것으로 묘사된 아이들의 경우 양성 가족력과 지속성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늦게 유창해진 아이들과 말더듬을 지속하는 아이들을 비교하니 말더듬 이력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 말더듬이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펄듀 연구에서는 말더듬을 지속한 어린이의 53% 정도가 직계가족 및 친척 중에 지속적인 말더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유창성을 얻은 어린이의 경우는 그 비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말더듬의 발병률과 성비를 비교하면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말을 계속 더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매우 어린 미취학 아동들의 성비는 거의 비슷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높아져서 학령기 아동의 경우 남녀 비율이 5대1, 성인의 경우 6대1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성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는 여아들보다 남아들이 더 말더듬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항상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말더듬 발병 후 경과 시간, 일리노이 및 엘브스 연구에서는 비록 말더듬 발병 후 1년 안에 유창성을 얻는 아이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발병 후 2 내지 3년이 지나서야 유창성을 얻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일리노이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말을 더듬는 시간이 길수록 유창성을 얻을 확률은 줄어든다. 그래서 발병 직후에는 그 회복 가능성이 대략 75에서 80% 이상이지만 2년 동안 말을 더듬으면 47%로 떨어지고 3년 동안 말을 더듬으면 16%, 발병 후 4년 후에는 약 5%로 떨어진다. 엘브스 연구에서도 65%의 어린이들이 발병 후 3년 내에서 5년 이내의 말더듬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말더듬의 변화 패턴. 일리노이와 울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말더듬이 감소된 아이들은 유창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시간이 지나도 말더듬의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계속 말을 더듬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더듬의 중증도. 일리노이 연구에서는 말더듬의 중증도로는 앞으로의 말더듬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울룸 연구에서는 말더듬의 중증도가 덜한 어린이들의 예후가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고 엘브스 연구와 펄듀 연구에서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펄듀 그룹에서는 4에서 5세 어린이의 경우 말더듬의 중증도를 통해 말더듬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질문 시간입니다. 대표님, 말더듬 아동을 치료하다 보면 진전이 더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를 살피다가 심리평가나 언어발달 평가를 고려하게 되는데 말더듬 아동의 경우 심리평가와 언어평가는 언제부터 계획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치료를 하다가 진전이 좀 느리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때서야 좀 언어 발달이 느리구나 이런 걸 발견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발음 문제는 좀 바로 확인이 되는데 네. 단순 언어 발달 지체 같이 이제 약간의 언어 발달이 늦다. 이런 경우 좀 늦게 발견되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심리적인 문제는 아주 처음에는 아주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결국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유창성 진전에 어려움이 있거나 더디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창성 장애 그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한 포괄적 평가라든가 또 진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그레고리 교수님은 우리 간별 진단, 간별 치료를 강조하셨잖아요. 네. 특히 심리 평가는 그 유창성 검사, 네. 그다음에 언어 발달 검사 아, 그거하고 같이 네. 꼭 그 유창성 장애라는 평가에 네. 포함할 거를 이제 강조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라일리 앤 라일리 그 두 교수님이 하시는 거에서도 네. 수정된 그 구성 모델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포괄된 진단 접근법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첫 평가 시에 네. 그런 검사가 어, 잘 돼야 된다 그랬고요. 정말 혹시 학술사에서 네. 작년에 나온 유창성 장애 평가와 치료책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네,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 처음부터 기획하거나 네. 또 이렇게 검사 말미에 이 아동이 심리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전문적 기관에 의뢰를 해야 할지 이제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아, 네, 그렇군요. 선생님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